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26살 딸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엄마한테 숨긴 게 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났거든요. 제가 딸의 비밀을 알고 나서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세대 갈등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도 생각해 볼 게 많을 거예요. 먼저 저희 가족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올해 53살이고요. 남편은 56이에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둬서 네 식구가 살고 있어요. 남편은 회사 다니고 저는 집에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요.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 뒷바라지는 할 수 있을 정도로는 벌고 있죠. 큰딸 미영이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닌 지 벌써 4년째예요. 처음에는 작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워낙 성실하고 똑똑해서 지금은 제법 괜찮은 회사로 이직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미영이가 자랑스러웠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말썽 한 번 피운 적이 없었거든요. 친구들이 너 복 받았다. 딸이 저렇게 키우기 쉬우면 얼마나 좋냐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 집에 오면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하던 애가 방에만 들어가 있고 밥 먹을 때도 말이 없고 직장 생활이 힘든가 보다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뭘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전화도 잘 안 받고 주말에도 어디 나가는 일이 많아지고 특히 이상했던 건 남자친구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거였어요. 전에는 가끔씩 회사 선배가 어떻다, 소개팅 나갔는데 어떻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올해 초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미영이가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려서 회사를 쉬고 집에 있었는데 제가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사다 주려고 했어요. 그때 미영이 핸드폰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미영아, 전화 왔다 했는데 대답이 없어서 방에 들어가 봤더니 깊게 잠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핸드폰이 계속 울리니까 깨울까 말까 하다가 일단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런데 상대방이 여자 목소리였어요. 그것도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미영아, 괜찮아. 오늘 회사에 안 왔다고 해서 걱정됐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회사 동료인 줄 알았죠. 미영이 엄마인데요. 애가 감기 몸살로 치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말이 없어지더니 죄송해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어요. 회사 동료라면 빨리 나으시라고 전해주세요. 이런 말이라도 할 텐데 너무 당황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에 미영이가 괜찮아져서 출근하는데 평소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뭔가 예전과는 다른 느낌? 좀 더 세련되고 비싼 옷들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이 옷 언제 샀어? 회사 사람들이랑 쇼핑 갔을 때 샀어요. 그런데 가격표를 보니까 제가 한 달 용돈으로 주는 돈보다 비싼 옷이었어요. 회사 초년생이 이런 옷을 사 입을 수 있나 싶었죠.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주말마다 친구 만나러 간다고 나가는데 항상 혼자 나가는 거예요. 전에는 대학 친구들이랑 같이 나가면 사진도 찍어서 보여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고 하루는 궁금해서 넌지시 물어봤어요. 요즘 누구랑 자주 만나니? 그냥 새로 사귄 친구요. 어떤 친구인데? 나이는 얼마고? 엄마는 왜 그런 걸 다 알려고 해요?
그냥 친구라니까요. 평소 같으면 이것저것 다 얘기해주던 애가 이렇게 말을 안 하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5월 초쯤이었나? 미영이가 출근하고 나서 방 청소를 하는데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가 하나 나왔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넣어뒀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열어봤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아세요? 편지들이었어요. 손편지. 요즘 시대에 누가 손편지를 쓰나요? 그것도 예쁜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쓴 편지들이 수십 통. 처음에는 대학 때 친구들이 쓴 편지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두 개 읽어보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친구 사이에 쓰는 편지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미영이에게, 보고 싶은 내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편지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내용도 연인끼리 주고받는 편지 같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편지 끝에 적힌 이름이었어요. 수진이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남자 이름이 아니라 여자 이름이었다고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저는 그런 편견 같은 건 없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뉴스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 딸이 편지를 더 읽어보니까 확실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연인 사이의 편지였거든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 상자를 다시 원래 자리에 놓고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혔어요. 저녁에 미영이가 들어왔는데 평소처럼 다녀왔습니다. 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딸을 얼마나 모르고 살았나. 그날 밤 남편한테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확실하게 알고 나서 얘기하자고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해서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미영이와 얘기하기로 했어요. 주말 오후에 둘이서 카페에 갔어요. 평소에도 가끔 그런 적이 있어서 미영이도 자연스럽게 따라왔죠. 카페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는 돌려서 물어봤어요. 미영아, 요즘 만나는 친구. 어떤 친구야? 그냥 친구라니까요. 엄마가 봤을 때는 단순한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미영이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엄마가 뭘 봤는데요? 목소리도 차가워졌어요. 그 순간 들켰구나 싶었죠. 미영아, 엄마는 너를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래. 엄마, 제 방에서 뭘 봤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했죠. 청소하다가 편지들을 봤어. 그때 미영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펑펑 우는데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미영아, 울지 마. 괜찮아. 그런데 미영이가 중얼중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해 못해. 아무도 이해 못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딸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싶어서. 미영아, 엄마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얘기해봐. 그 친구, 수진이라는 친구 맞지?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부터 만났어? 작년부터요. 그럼 1년 넘게 사귀고 있는 거야? 또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저주저하면서 나중에는 쏟아내듯이. 수진이라는 친구는 미영이보다 2살 많은 29살이고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비슷한 업계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작년에 어떤 모임에서 처음 만났는데 처음에는 정말 그냥 친구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엄마, 저도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남자친구도 사귀어 봤는데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카페에서 나와서 집에 오는 길에 제 머릿속이 정말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딸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어서 막막했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고요. 설마 미영이가 우리 딸이? 그러다가 제가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딸 결혼은 어떻게 하는 거야? 손자는? 솔직히 저도 그 생각이 안 든 건 아니었어요. 딸이 결혼해서 예쁜 손자, 손녀 안겨주는 거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미영이가 그 후로 조금씩 집에서도 수진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수진 언니가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듣다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미영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주고 힘들 때마다 옆에서 지지해주고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딸을 정말 아끼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영이가 행복해 보였어요. 전에는 항상 뭔가 눈치 보고 위축되어 있던 모습이었는데 수진이 얘기를 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수진 언니를 집에 한번 데리고 와도 될까요?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아직 완전히 마음의 준비가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딸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한번 데리고 와봐. 지난주에 수진이를 처음 만났어요. 정말 예쁘고 단정한 친구더라고요. 미영이가 데리고 와서 인사시켜주는데 안녕하세요, 미영이 엄마. 항상 미영이가 엄마 얘기 많이 해서 뵙고 싶었어요. 정말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영이를 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수진이가 미영이를 얼마나 세심하게 챙기는지, 미영이가 못 먹는 음식까지 다 알고 있고 항상 미영이를 먼저 생각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랑이라는 게 꼭 남녀 사이에만 있는 건 아니구나. 며칠 전에 미영이가 또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 수진 언니랑 계속 함께 살고 싶어요. 결혼은 안 할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그럼 안 된다. 결혼은 해야지 이랬을 텐데. 이상하게 그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대신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그랬더니 미영이가 어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엄마 품에 안기면서 울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행복한가,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가. 그런 거 아닐까요? 처음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솔직히 지금도 100% 이해한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수진이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딸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게 보여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부모님들이 있다면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지만 조금만 시간을 갖고 아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이들도 나름의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오늘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